자,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네, 해봅시다. 자, 시작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 짧게 하나만. 지금 5주만 시간이 배정돼 있거든요. 우리 지금. 근데 5주 안에 못 끝내요, 이거. 행정부 때문에. 그래서 빨리 진도를 조금 빠르게 나가긴 하겠지만 아마 5월 달에 야간 수업 해야 돼요. 오케이? 이거 보강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정규 과정이라고 생각하세요. 5월 달에 야간에는 이거 나머지 부분들 해나가는 과정이니까 오늘 강의 계획서를 보면 촬영 중이지. 쉬는 시간에 잠깐 봐. 잠깐 봐. 강의 계획서에 지금 8주까지로 적혀 있다, 그죠? 그래서 강의 계획서는 조금 바뀔 수는 있는데 어쨌든 부족함 없이 설명해 줄 테니까 그거 따라가시면 되고, 혹시나 그 인강 패스를 가진 사람은 1차 시험 대비 핵심 정리가 우리 78강인가 그러죠. 일부러 그거 되게 자세하게 설명했거든요. 와서 보니까 조금 약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혹시나 패스가 있는 사람은 그거 가지고 조금씩 보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자세하게 설명은 하겠지만 시간적 제약이 있는 관계로 혹시나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한 사람은 그거 보면 된다고요. 됐죠? 나랑 처음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지금 완전 처음인 사람 나랑. 오케이. 시험은 잘 봤니? 잘 봤으면 여기 안 있겠죠. 잘 봤으면 나랑 지금 여기서 만나면 안 되지. 밖에서 만나야지. 1차 시험은 너무 쉽게 나왔어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것보다 쉬운 시험은 앞으로도 없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이 정도 수준을 계속 유지할 거냐, 아니면 이거보다 올라가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보다 낮은 단계로 내려갈 수 있는 난이도는 없다고. 근데 우리가 치는 시험이 9급 시험이기 때문에 9급의 기준에 맞는 게 어느 정도의 난이도냐 하면 이번 시험이 맞아요. 근데 꼭 그럴 거라고 보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아시잖아요. 뭐 중간이 없잖아요, 지금. 난이도의 중간이 없잖아. 극과 극을 달리잖아요. 그래서 이 차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어렵게 나올 거라는 거 생각하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이제 기출 문제 위주로 기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나왔지만 기출 말고도 공부를 조금 더 면밀하게 할 필요도 있고, 또 하나 행정법은 지금 행정법이 처음에는 적게 제일 첫 번째 작년 1차 시험에 진짜 기초만 물어봤죠. 뭐 행정소송의 종류, 심판의 종류 이런 거 물어봤다가 2차에는 또 열 몇 개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6개가 나왔거든. 그런데 착각하면 안 돼요. 문제 숫자는 바뀌긴 했는데 지문 자체의 수준은 올라갔어요. 지문 자체의 수준은. 그래서 나랑 수업한 사람은 우리는 그보다 훨씬 많이 해놨기 때문에 문제가 쉽게 느껴졌을 텐데 지문의 난이도는 다음번에도 조금 더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요. 문제 개수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나서 공부를 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1차 시험이 쉬웠다고 방심하면 안 되는 거고, 2차 시험이 너무 어려울 거라고 예상해서 겁먹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우리 준비만 하면 돼. 우리 준비만 잘 하면 어느 정도의 수준이 나오든 풀 수 있는 수준까지 맞추면 되잖아. 그래서 중간중간에 고민이 있거나 뭐 질문할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해봅시다. 2페이지. 경찰과 경찰학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거기 보시면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의 변체, 역사적 변천부터 먼저 봅시다. 내가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이야기하면서 대륙법계는 유럽을 이야기하는 거라 그랬고, 영미법계는 영국과 미국이지만 미국만 생각하라 그랬죠. 그런데 미국은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역사적 변천 과정은 볼 필요가 없다. 그래서 대륙법계의 역사가 오래된 유럽을 위주로 해서 역사적 변천 과정을 본다. 첫 번째 고대 국가 시대, 내가 이 시대에 설명을 할 때는 시대의 지배자가 누군지 잘 보라 그랬죠. 고대는 부족장이었잖아. 한 사람의 부족장이 조그만 사회인 부족을 전체 지배하니까 부족장이 하는 말이 법이고 부족장이 하는 행위가 모두 정치다. 그걸 현실적으로 실현시켜주는 기관이 경찰이잖아. 그럼 경찰이 하는 역할은 그 자체가 헌법이 되고 정치가 되는 거라 그랬죠. 그리고 고대 국가 시대는 이번 시험에도 나왔지만 내가 95% 이상 맞는 지문으로 나온다 그랬잖아. 키워드 3개밖에 없죠. 첫 번째, 폴리티아에서 유래됐다. 경찰 특공대 시험 문제에 딱 한 번 다른 걸로 나왔다 그랬지. 라틴어가 아니라 영어라고 틀린 지문이 나왔던 적이 있다고. 라틴어 밑에다가 영어 X라고 한번 적어 두시고.
개념은 일체 정치고 특히 가장 이상적인 헌법을 말한다. 그 세 가지 키워드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중세국가가 등장한다. 그죠? 중세국가는 지배권자가 교황이잖아. 교황은 종교적 색깔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카톨릭이 지배하던 사회니까 이 시기에는 교황이 전체 사회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몇 세기부터냐면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라고 이야기를 했고 14세기와 15세기까지는 아직까지는 교황의 힘이 강하니까 교황의 지배력이 국가 전체에 다 미친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 14세기 말에 보시면 프랑스의 경찰 개념은 국가 목적, 국가 작용, 국가의 평온하고 질서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국가 전체에 대해서 교황의 지배력이 미치는 시기라고요. 이걸 라폴리스라고 한다 그랬죠. 그거 체크하시고. 당연히 이때는 교황, 즉 군주의 역할을 하는 교황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교황의 허락과 명령에 의해서만 가능한 거지 개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결하는 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 바로 밑에 보면 군주는 개인 간의 결투와 같은 자구 행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 너네가 마음대로 해결하는 거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억제하기 위해서 공동체의 질서를 보호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15세기 말이 되면 프랑스의 경찰 개념이 어디로 간다? 독일로 계승된다라고 이야기인데 프랑스 동그라미 합시다. 내가 동그라미 하시고 양쪽에 화살표 거는 건 바꿔서 나온다 그랬죠. 프랑스의 경찰 개념이 어디로? 독일로 이어지게 되는데 항상 시험에는 이 두 가지를 바꿔서 나온다고요. 그러나 외울 필요가 없다 그랬다 그죠? 프랑스는 예술의 국가니까 어떤 정신적인 세계를 중요시하는 국가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개념을 떠올린 다음에 자동차를 조립하는 거, 자동차를 제작하는 데 되게 강점이 있는 독일의 특성상 정리는 독일이 잘한다고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머릿속에서 떠올리고 독일에서 정리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시험 지문에는 자주 바꿔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거기도 하나 체크하시고. 프랑스의 개념이 독일에 계승됐다. 그래서 질서 유지를 포함한 국가행정 전반을 포괄하는 의미다. 아직까지는 교황의 힘이 강하기 때문이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서 16세기가 됩니다. 16세기는 중세국가 시대의 마지막 시기가 되는 거고 이때 뭐가 일어났다? 십자군 원정이 일어났다 그랬죠. 귀족들이 발달된 성공업을 통해서 귀족들이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게 되고 그 부를 바탕으로 힘을 가지는 군대를 개별적으로 가지게 되니까 이제는 교황의 힘을 안 듣는단 말이야. 그러면 교황 입장에서는 원래 내 말을 잘 듣던 이 귀족 애들을 다시 내 말을 잘 듣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억압하는 방법은 안 통한다고요. 왜? 돈도 있고 권력도 있는, 힘도 있는데 굳이 교황을 따를 필요가 없다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무언가를 주면서 날 따라오면 너에게 더 많은 부를 주겠다. 이렇게 회유책을 써야 되는데 국가의 영토는 한정적이니까 거기서 생산되는 부는 총량이 정해져 있다. 그죠? 그러면 너에게 부를 더 많이 주겠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이죠. 그래서 나갔던 게 뭐냐면 식민지 정벌을 나간단 말이야. 그게 십자군 원정이라고. 그 십자군 원정을 나갈 때 교황이 제일 앞에 서서 깃발에다가 십자가 걸고 신의 이름으로라고 캐치프레이즈를 거는 거죠. 그리고 따라와. 그래서 귀족들이 마지막으로 믿고서 한 번 더 따라갔는데 십자군 원정을 실패한단 말이야. 실패해보니까 교황의 힘이 본격적으로 약해지는 거고 더 이상 귀족들은 교황을 믿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교황한테 요구하는 거야. 너 원래 종교인 아니냐? 네가 왜 세속적인 영역을 간섭하냐? 너는 더 이상 세속적인 영역은 간섭하지 말고 종교적인 영역에만 신경 써라. 그래서 교황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한 중에 교회와 관련된 것만 뜯어서 손에 들려주고 교회 안으로 쫓아내버린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 경찰 개념에서 뭐가 져야 된다? 교회 행정이 제외된다. 거기 발표하시고. 교회 행정을 제외한 일체의 모든 국가행정 전반을 의미합니다. 경찰 개념이 다소간 축소됐죠. 다소간 축소됐다는 이야기는 밑에다가 적으세요. 세속적인 영역으로 축소됐다고. 이제 종교적인 부분은 빼고 세속적인 영역만 간섭하게 되는 거지. 그 다음 경찰국가 시대에 들어가면 이제 교황을 지배권자인 교황을 쫓아냈다 그죠? 그럼 이 사회를 지배할 누군가가 필요하죠. 그래서 귀족들이 추대한 사람이 누구냐면 왕이죠. 그럼 이 왕 입장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자신이 왕족이 아니고
귀족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된 사람이니까 아직까지 지배력이 약할 수밖에 없죠. 귀족의 눈치를 봐야 되고. 그다음 사회 자체도 지금 교황이 지배하던 사회를 넘어왔으니까 아직까지도 교황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고민에 빠지는 거죠. 내가 아직 국가에 대한 통치력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이야기는 의미 없어요. 국민들이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원래 경찰이 가지고 있던 행정을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죠. 하나는 국가 목적적 행정이고, 말 그대로 국가 전체를 통치하기 위한 행정. 국가 목적적 행정이랑 사회 목적적 행정 두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잖아. 사회 목적적 행정은 말 그대로 사회의 질서 유지,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의 행정을 나눈 다음에 국가 전체를 통치하는 데 필요한 행정은 더 이상 경찰에게 맡겨둘 게 아니라 왕이 본격적으로 직접 관리한다고요. 그래야지 국가에 대한 지배력 확보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만 국가 목적적 행정만 경찰 개념에서 빼는 거죠. 경찰의 개념에서 제외시킨다고요. 그래서 제외시키는 의미가 다르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중세국가 시대는 교황의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교행정이 빠진 거고, 경찰국가 시대가 들어오면 왕이 직접적으로 국가에 대한 통치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찰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뺏어서 본인이 관리하는 거죠. 그게 국가 목적적 행정을 경찰 개념에서 제외시켰던 이유고, 여기 국가 목적적 행정에는 네 가지가 있다 그랬죠. 재군, 외사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의 통치와 관련된 재무행정, 돈과 관련된 거, 그리고 군사, 외국과 관련 있는 외무행정, 그리고 사법행정이 나오죠. 사법행정은 기소나 재판과 수사가 다 들어가는 거지만 우리는 시험에는 수사만 나오니까 사법행정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수사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러면 사회목적적 행정 안에는 다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법을 위반하지 않아도 국가가 나에게 무언가를 베풀어 준다는 의미에서 적극적 급부행정. 적극적이란 말은 어떤 행위를 한다라는 뜻이고, 급부라는 말은 무언가를 베풀어 준다는 이야기지. 적극적 급부행정. 그리고 내가 법을 위반했을 때만 간섭한다는 소극적 질서유지. 이렇게 두 가지가 모두 사회목적적 행정 안에 들어있는 개념이 된다. 그죠? 그래서 혹시 시험 문제에 경찰 국가 시대에 국가 목적적 행정은 경찰 개념에서 제외되고 사회 목적적 행정만 경찰의 개념에 남는다. 이 사회 목적적 행정 안에는 적극적 급부 행정만이 존재한다. 또는 소극적 질서 유지만 존재한다라고 하면 틀린 겁니다. 이 시기에는 사회 목적적 행정 안에는 적극적 급부 행정과 소극적 질서 유지가 다 들어있다. 그죠? 요게 시험의 포인트죠. 그러면 국가 목적적 행정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누가 직접 관리한다고 그러냐면 왕이 관리하는 거니까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이죠. 대통령은 어디에 들어가냐면 행정부에 들어갑니다. 행정부에 들어가는 거고, 사회 목적적 행정은 경찰에게 맡겨두는 거니까 이 시기가 되면 드디어 행정과 경찰의 분화가 일어나죠. 그 말은 다른 말로 국가와 사회의 분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됐지? 그래서 경찰 국가 시대 보시면 17세기입니다. 경찰 개념이 재군, 외사, 제외 이렇게 돼 있죠. 거기 밑에다가 국가 목적적 작용이라고 적어두시고, 국가 목적적 작용이 일어났고 제외됐고 경찰 개념에서 거기도 별표한 개 해두시고요. 제외에다가 별표하시고, 내무행정만을 의미하게 돼 있다. 내무행정에다가 적으셔야죠. 사회 목적적 행정이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 뒤에 가로 안에 표시가 시험에 나왔던 질문인데 이걸 헷갈려 하니까 설명할게요. 보세요. 양적으로는 경찰권이 축소되었으나, 맞죠? 칠판 보세요. 원래는 국가 목적적 행정과 사회 목적 행정 모두가 경찰의 개념에 있었는데 국가 목적적 행정을 왕이 가져갔으니까 양적으로 줄어든 건 맞죠? 됐어? 그러면 경찰은 뭐에만 집중하면 된다? 사회 목적적 행정만 집중하면 되죠. 그럼 이 사회 목적적 행정에 대한 경찰의 권한은 더 강화된 거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양적으로는 경찰권이 축소되었으나 질적으로는 강화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경찰과 사법의 분리를 최초로 맺은 조약은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이라는 것도 하나 줄 거 두시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경찰과 행정의 분화 이렇게 돼 있죠. 경찰과 같은 말이 뭐다? 사회죠, 사회. 행정은 뭐다? 국가죠, 국가. 그래서 경찰과 행정의 분화와 같은 이야기가 사회와 국가가 분화되었다. 이렇게 표현이 돼도 맞는 지문이라고요. 같은 이야기라고. 거기다가 하나 적어두시고. 그 다음에 특징에 가서 보시면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경찰과 행정이 분화됐다. 즉 국가 목적적 행정이 국가의 특별한 작용으로 인정되는 시기고 그 밑에 별표하시고 내무행정에 대한 국가의 임무는 소극적 치안 유지도 있고 적극적 공공복지의 증진. 소극적 치안 유지가 소극적 질서 유지고 적극적 공공복지의 증진이 적극적 급부행정과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소극적 치안 유지 밑에 질서 유지라고 적으시고 적극적 공공복지의 증진, 공공복지 밑에다가 급부행정이라고 적어두시면 되겠지.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17세기에 경찰국가 시대가 쭉 이행되다가 무슨 사건이 터지게 되냐면 인쇄술이 발달되게 된다 그랬죠. 인쇄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책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게 된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을 수 있게 됐잖아. 예전에는 필사본이니까 책 한 권 한 권 적을 때마다 사람이 손으로 적어야 되는데 이제는 인쇄술의 발달에 따라서 사람들이 점차 똑똑해지는 거죠. 똑똑해지니까 책을 많이 읽게 되니까 평민과 서민들도 책을 읽을 수 있게 돼서 점차 똑똑해지더라. 그래서 그때 등장한 게 뭐냐면 계몽철학이죠. 계몽철학. 계몽철학은 국민들이 점점 똑똑해진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러면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읽어보니까 본인들이 그동안 살고 있던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 여기에 적혀있다 그랬죠. 자기는 분명히 누군가에게 피지배계층으로 살면서 억압받고 살고 있었는데 책에 읽어보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보다 다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자연법 사상이죠. 자연법 사상이 등장하고 인간은 모두 자유로운 존재다. 자유주의도 등장하고요.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다 똑같은 존재고 자유로운 존재인데 내가 누군가에게 핍박받을 이유가 없다. 왜 권력은 왕인 네가 가지고 있느냐. 권력은 나누자. 이렇게 권력 분립주의가 그래서 등장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똑똑해지니까 더 이상 누군가가 자기 마음대로 간섭하는 게 싫은 거예요. 부족장 그리고 교황 왕으로 오는 시기에는 어떤 개인에 의한 지배가 가능한 시기니까 그 사람 마음대로 국가를 통치하고 국민을 통치한단 말이야. 객관성이 없는 거죠. 근데 책을 읽어봤으니까 나도 이제 똑똑한데 네 기분대로 나를 통치하는 거 싫단 말이야. 그래서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통치해달라. 그게 바로 뭐야? 법을 가지고 통치해달라. 법치주의가 되는 거죠. 법치주의 국가시대, 법치국가시대가 등장하게 되죠.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국가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법을 통해서 통치하자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됐지? 그럼 봐. 계몽 철학을 통해서 사람들이 똑똑해졌으니까 객관적 기준인 법을 통해서 통치하자고 했으니 이제는 사람들이 자의식이 높아진 거라고 이야기했죠. 책을 많이 읽고 하니까 내 스스로의 자의식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높아졌다고요. 자의식이 높아지면 뭐를 싫어한다? 쓸데없이 간섭하는 거 싫어한다 그랬죠. 내가 알아서 잘할 수 있을 만큼 똑똑한데 네가 일일이 다 간섭하는 거 싫단 말이야. 지금 원래 사회목적적 행정만 경찰 개념에 남아있었는데 아까 설명했죠. 적극적 급행정은 내가 법을 위반하지 않아도 간섭하는 거. 소극적 질서유지는 내가 법을 위반했을 때만 간섭하는 거. 그럼 나 똑똑해. 법 위반한 적 없어. 경찰이 간섭하는 거 싫은 거죠. 그러니까 경찰 개념에서 다시 뭘 빼냐면 적극적 급부행정을 빼는 거죠. 적극적 급부행정은 내가 법을 위반하지 않았는데도 경찰이 베풀어준다는 의미로 간섭하는 건데 나 똑똑하니까 굳이 나한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간섭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남아있는 건 뭐밖에 없다? 경찰 개념에 남아있는 건 소극적 질서 유지밖에 남아있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를 내가 설명할 때 잘 들으면 외우지 않아도 흐름이 보인다고요. 그렇게 가야 돼. 그래서 봅시다. 법치국가 시대. 계몽 철학의 등장으로 법치국가 시대는 인쇄술의 발달로 등장한 시대라고 했어요. 계몽 철학이니까 자의식이 높아지게 되고
자연법사상 권력 분립주의, 자유주의가 등장하면서 법에 의한 통치를 해라.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에 의한 통치가 아니고 객관적 기준에 따라서 통치를 해라. 법치주의 시대가 등장합니다. 개념. 적극적 복지경찰 분야 제외 별표하시고 복지경찰 밑에다가 다시 한번 급부행정이라고 적어둡시다. 적극적 급부행정 같은 이야기죠. 그리고 소극적 위험방지 분야에 한정된다. 위험방지 밑에다가 질서유지라고 같은 말 적어두시고. 자, 그러고 난 뒤에 이제 2차 대전이 일어나고요. 세계 2차 대전이 끝납니다. 현대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2차 대전 이유가 바로 현대인데 역시나 독일이 패망하게 됩니다. 독일이 패망하게 될 때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동독과 서독을 두 개로 쪼갠다 그랬죠. 동독과 서독을 두 개로 쪼개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베를린 장벽 하나만 설치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장벽을 허물고 세계 3차 대전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더라. 그래서 연합군 입장에서는 독일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또 동독과 서독이 힘을 합쳐서 세계 3차 대전을 일으키는 걸 막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각각의 내부 사회가 불안하면 힘 합쳐서 세계 정복에 나갈 여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내부 사회가 불안하게 하는 것, 소극적 질서유지라는 경찰의 권능을 약화시키면 돼요. 경찰의 힘이 약해지면 질서유지가 제대로 안 되잖아. 그래서 경찰이 가지고 있는 소극적 질서유지라는 이 권한을 다시 쪼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와 뭐로 나눠버리냐면 하나는 보안경찰이고 이 보안경찰은 경찰이 하는 거죠. 보안경찰은 순수한 소극적 질서유지만 하는 거고 소극적 질서유지만 하는 것이고 원래 경찰이 담당하고 있었지만 꼭 경찰이 안 해도 되는 거 구청이나 시청에서 해도 상관없는 것들 협의회 행정경찰 협의회 행정경찰은 경찰 개념에서 뜯어서 굳이 경찰 너네가 안 해도 된다. 이건 누구에게 줘라? 구청이랑 시청으로 보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경찰의 권능이 약화되는 거죠. 경찰의 권한 범위가 축소되는 과정을 계속해서 겪고 있다고요. 협의회 행정경찰, 좁은 의미의 행정경찰 안에 들어가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위생이라든가 영업단속 나가는 거라든가 불법 건축물 단속, 뭐 살림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경찰이 담당하고 있었지만 굳이 경찰에게 맡기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다 빼버렸다고요. 그러면 원래 경찰이 하는 소극적 질서유지라는 권한 중에 더 이상 경찰의 역할이 아닌 게 생겼다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나뉘는 과정이 아닐 B자를 써서 비경찰화 현상이라고 부르잖아. 두 가지가 나누는 게 비경찰화 현상이고 시험 지문은 잘 봐야 되는 게 법치국가 시대의 소극적 질서유지가 두 가지로 나뉘는 현상은 비경찰화 현상이지만 비경찰화의 대상을 물어볼 땐 대답이 협의회 행정경찰로 나와야 되죠. 나뉘는 과정과 대상을 구별해서 봐야 됩니다. 얘가 비경찰화의 대상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협의회 행정경찰이 하는 역할이 뭔지 봅시다. 자, 위생단속을 나간다. 그럼 주된 목적은 구청이나 시청에서는 위생규정을 위반했다면 행정처분을 하는 게 주된 목적이죠.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데 위생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 전염병이 창궐하면 질서가 붕괴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행정처분을 통해서 부수적으로는 뭘 노리냐면 소극적 질서 유지를 노리는 거죠. 소극적 질서 유지가 협의회 행정경찰의 권한이 되는 거지. 됐죠? 그럼 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광의의 행정경찰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광의의 넓은 의미의 행정경찰이라고 부르는데 시험 지문에서는 광의란 말은 등장 안 한다고요. 그냥 여기가 생략돼서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협의회 행정경찰은 구청이나 시청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협의회 행정경찰은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지만
광의행정경찰은 광이란 말이 빠진다고요. 그럼 행정경찰이란 말이 그냥 등장하면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광의행정경찰이구나. 그럼 거기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보안경찰과 협의행정경찰 두 가지가 들어있는 거고, 이 둘의 공통적인 것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소극적 질서유지죠. 그래서 행정경찰이란 말이 나오는 순간 머릿속에다가 소극적 질서유지가 떠올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경찰이라고 나오면 소극적 질서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보안경찰과 협의행정경찰을 보면 이 둘을 구별하는 기준이 뭘까를 잘 봅시다. 구별 기준이 뭔가를 보면 결론적으로 무슨 이야기야? 보안경찰은 오로지 소극적 질서유지만 하고, 협의행정경찰은 주된 목적은 행정처분이지만 소극적 질서유지라는 업무가 부수적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구별 기준은 소극적 질서유지라는 업무의 독자성에 따른 분류다. 업무의 독자성에 따라서 분류하는 거죠. 그러면 잘 알고 있겠지만 저기서 여기까지 올 때 시대별로 경찰 개념은 확대가 아니라 축소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또 하나 결론적으로 현대에 남아있는 경찰 개념, 지금 현재의 경찰 개념은 요 보안경찰이죠. 소극적 질서유지. 얘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법치국가 시대의 소극적 질서유지에서 나왔고, 이 소극적 질서유지는 다시 경찰국가 시대의 소극적 질서유지, 얘는 어디서 나왔냐? 사회목적적 행정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이야기할 때는 지금 현대사회의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무조건 사회목적적 행정이 전제라고요. 국가목적적 행정은 아예 전제 사실 탈락이에요. 탈락. 됐지? 여기까지 보시고. 그래서 제2차 대전 이후 가봅시다. 비경찰화 현상 나와 있고, 협의행정경찰 사무, 영업, 건축, 보건, 거기다 위생도 하나 적어둡시다. 이런 것들이 다른 관청으로 이관했다. 다른 관청 밑에다가 구청, 시청 적어두시면 되겠죠. 다시 앞쪽으로 오셔서 2페이지 보세요. 2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목적에 의한 행정의 분류 표가 있다. 그죠? 그 표를 보면서 지금 내가 칠판에 판사했던 내용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왼쪽에 보면 사회목적적 행정과 국가목적적 행정이 있다. 국가목적적 행정은 언제 빠졌다? 경찰국가 시대에 적으세요. 밑에다가. 경찰국가 시대에 제외. 국가목적적 행정은 경찰국가 시대에 제외됐죠. 오른쪽에 제군 외사 보시면 되고, 사회목적적 행정은 오른쪽에 보면 소극적 질서유지가 있고, 적극적 복지증진, 적극적 급부행정도 있다. 그죠? 적극적 급부행정은 언제 빠졌다? 법치국가 시대에 빠졌죠. 적어두시고 법치국가 시대에 제외됐고, 그 다음 소극적 질서유지가 오른쪽에 보안경찰과 협의행정경찰로 나뉘죠. 요 나뉘는 과정을 뭐라 부른다? 비경찰화 현상. 비경찰화의 대상은 협의의 행정경찰.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을 합쳐서 뭐라 부른다? 광의의 행정경찰. 근데 광의란 말은 등장하지 않는다 그랬고, 이 둘은 구별 기준은 뭐라 그랬지? 업무의 독자성. 됐어? 여기까지 정리하면 대륙폭격 국가의 경찰 역사적 변천 과정은 다 본 거라고. 됐죠? 그래서 뭐가 빠지는지를 잘 보시면 됩니다. 다시 3페이지. 참고에 가서 보시면 요한 슈테판 피터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이 한 이야기가 뭔지를 잘 보세요. 경찰의 직무는 임박한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다. 복리 증진은 경찰의 본래 직무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어느 시대 이야기입니까 이게? 그렇죠. 법치국가 시대의 학자라고요. 법치국가 시대. 법치국가 시대의 학자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주장한 거라고요. 됐죠? 그 다음에 15세기, 17세기 독일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넘어갑시다. 법치국가 시대의 관련 판례와 법령 이렇게 나온다. 여기도 다 볼 필요 없다 그랬죠. 우리 여기는 키워드 위주로 두 문자만 하나 외우시면 됩니다. 거기 보시면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 나옵니다. 1 동그라미 하시고 란트가 땅이라는 이야기고 땅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이니까 독일의 옛날 헌법을 말하는 거고 두 번째 줄에 경찰권 발동은 언제 한다? 절박한 위험 방지를 위해서 발동한다. 일방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재와 형벌법전 나오죠. 형 동그라미 하시고요. 오른쪽에 가서 보시면 개인의 생명과 개인의 자유와 재산 및 안전을 보호한다. 재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 프랑스 지방자치법전의 지 동그라미 하시고 자치체 경찰의 자 동그라미 하시고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의 프 경찰권의 발동은 합당한 재량에 따라야 된다. 합 동그라미 하시고 그래서 일방 형제 지자프합 이렇게 두 문자만 외우시면 되고 거기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에 절박한 위험 방지라고 되어 있는데 제거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시험에 제거라고 나오기도 하니까 그거 잘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네 번째에 있는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에 보면 합당한 재량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합당이란 말이 적합으로 바꿔서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까지도 체크해 주시고요. 나머지 디테일한 거 몇 가지 체크합시다. 거기 1795년 프랑스 재와 형벌법전 봅시다. 1번에 보시면 1번 별표하세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최초로 구분하여 법제화했다. 이렇게 돼 있죠. 행정경찰 앞에 무슨 말이 생략돼 있다? 광이라는 말이 생략돼 있는 거죠. 그럼 광이 행정경찰을 하는 일이 소극적 질서유지. 밑에 적으세요. 소극적 질서유지고 사법경찰은 하는 일이 수사라고 이야기했잖아. 그죠? 그럼 다시 칠판 봅시다. 사법경찰이랑 행정경찰을 구분한 건 경찰국가시대예요. 그런데 이 시기는 아직까지 법이 없잖아. 학자들이 머릿속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구별해서 개념 정리를 했을 뿐이고 그걸 법으로 만드는 건 어느 시대가 돼야 된다? 법치국가 시대가 돼야 법을 만들 때 거기에 정의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법제화했다라고 돼 있죠. 거기까지 체크. 최초로 구분된 건 두 가지를 최초로 구분할 수 있는 개념이 등장한 것은 경찰국가 시대겠지만 실제로 법으로 만들 수 있었던 건 어느 시대가 돼야 된다? 법치국가 시대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1884년 프랑스 지방자치법전의 첫째 줄 오른쪽에 보시면 위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당연히 이 시기에는 경찰의 개념에 위생이 들어가 있죠. 왜? 법치국가 시대잖아. 위생 개념이 경찰 개념에서 빠졌던 건 2차 대전 이후에 비경찰화 현상을 겪고 난 뒤의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어느 시대 법률이야? 법치국가 시대 법률이니까 아직 비경찰화 현상이 일어나기 전이죠. 그러면 위생은 당연히 여기 들어와 있겠지. 암기할 필요 없잖아요. 시대의 흐름을 생각해 보면 다 알 수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1882년 크로이츠베르그 판결 나옵니다. 그거 연도가 82년이니까 순서상으로는 세 번째에 들어가야 됩니다. 화살표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에 화살표 하나 연결해 주세요. 재정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화살표에서 세 번째다라는 것도 하나 해주시고.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은 전승기념비에 대한 조망권 확보를 위한 경찰청장의 건축 금지 명령은 소극적 질서유지와 관련이 없는 적극적 급행정에 불과하니까 이건 경찰이 하는 일이 아니야 이렇게 확인한 판결이었죠.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경찰 작용의 목적 축소 동그라미 별표하시고 됐죠? 거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경찰 개념에 관한 비교 이것도 역시나 우리는 표를 외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대륙법계가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유럽이라고 이야기했다. 그죠? 그럼 유럽은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이렇게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이 뚜렷한 사회예요. 맞아? 그런데 영미법계는 아까 미국이라고 이야기했고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은 어떻게 발견된다? 콜럼버스가 우연히 발견하죠. 우연히 발견했을 때는 인디언이랑 야생동물밖에 없었다고요. 그러면 이 황무지를 개척해서 지금의 미국으로 만든 사람들이 영국에서 넘어온 이주민들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비교 경찰할 때 보면 미국 경찰 제도랑 영국 경찰 제도가 되게 많이 닮아 있단 말이야.
왜? 영국 이주민들이 넘어왔으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대륙 밖에는 유럽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몇 달간 배를 타고 와서 넘어와서 여기서 황무지를 일궈서 만든 게 미국이라는 국가라고요. 영미법계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누가 넘어온다? 유럽 이주민들이 넘어온다 그랬죠. 그러면 이 이주민들은 대륙법계 국가에서 자신들이 지배계층으로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면 굳이 힘들게 몇 달간 배를 타고 넘어와서 여기서 힘들게 국가를 만들 이유가 전혀 없다고요. 그럼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였냐면 피지배계층이라고. 피지배계층. 그러면 억압받고 통제받는 게 싫어서 넘어와서 만든 게 영미법계인데 당연히 자기가 살았던 대륙법계와 똑같은 국가나 사회를 만들 이유가 없지. 다른 사회를 만들어야죠. 그게 기본적인 틀이잖아. 그럼 생각해봐.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대륙법계 국가에서 경찰은 부족장, 교황, 왕, 그리고 지배자들이 만든 법, 이렇게 지배권자의 수족처럼 이용됐던 거죠. 경찰은 결코 시민들의 편이 아니라 지배자의 편에 있었다고요. 그럼 시민과 경찰과의 관계가 좋다 안 좋다? 안 좋겠죠. 그래서 여기는 첫 번째 줄 것이에요. 대립관계죠. 대립관계. 맞아? 그러면 그게 싫어서 만드는 영미법계는 대립한다 대립하지 않는다? 대립하지 않는다죠. 맞아?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유럽 이주민들로 아메리카 대륙에 넘어가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 때는 지배자가 너 경찰에 이렇게 지정해 주는 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끼리 의견을 모아서 그 사람에게 경찰의 역할을 맡기는 거잖아. 이 사람이 경찰의 역할을 잘하면 은영이가 경찰의 역할을 잘하면 얘한테 경찰의 역할을 나도 할 수 있지만 그 권한을 빌려주는 거고 나는 그 대신에 농사를 잘 지으면 농사하는 거죠. 그럼 이 친구가 경찰이 된 권한은 내 권한도 있는데 저 친구가 나를 함부로 핍박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대립할 이유가 없죠. 그럼 봐. 여기에서 권력의 기초는 경찰은 지배권자의 수족처럼 사용되니까 국민을 통치의 대상으로 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거기 있네요. 일반 통치권이 권력적 근거겠지. 여기는 영미법계는 우리 스스로가 그 친구에게 경찰의 역할을 부여한 거니까 우리 결정이죠. 자치권이잖아. 됐어? 그 다음 여기는 무슨 수단을 많이 쓸까? 권력적 수단이겠죠. 지배계층의 수족이니까 국민한테 너 이거 해. 하지마. 명령 강제하는 거겠지. 여기는 이 친구가 내 권한을 빌려줬는데 나한테 명령 강제한다? 안 되죠. 우리가 여기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만 하는 거지. 서비스적 권능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일반 통치권, 자치권에 줄 거 두시고 경찰의 수단에 가서 보시면 권력적 수단을 중시하는 것은 대륙법계, 비권력적 수단을 중시하는 것은 영미법계가 된다고. 권력적 수단 밑에다가 한 번 더 적으세요. 알겠지만 명령 강제라고 적으시고 비권력적 수단 밑에는 서비스라고 적읍시다. 그 다음 대륙법계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경찰의 개념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뭔가 빠지면서 경찰 개념이 축소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따라서 대륙법계는 경찰의 개념 즉 경찰이란 무엇인가 하는 게 중요한 거고 영미법계는 그런 거 필요 없다니까. 경찰을 경찰이라 부르건 폴리스라 부르건 아저씨라 부르건 상관없다. 네가 나한테 뭘 해서 내가 편하게 살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지 그 역할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죠. 역할과 기능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 다음에 봐. 우리가 지금 여기 다시 7번 봅시다. 경찰 국가 시대는 그 대륙법계 국가는 내가 통치권자를 기준으로 설명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도 봐. 경찰 국가 시대에 등장했을 때 국가 목적적 행정과 사회 목적적 행정을 나눴죠. 그럼 이 시기에 시대적 이념은 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국가와 사회만 초점이에요. 여기 어디도 개인에 관한 이야기가 없죠. 다시 이쪽도 역시나 경찰은 사회 질서 유지가 목적이고 여기도 사회 질서 유지가 목적이에요. 즉 대륙법계 국가는 개인은 관심이 없어요. 오직 국가와 사회가 어떻게 잘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만 관심을 가진다고요. 그러니까
대륙법계 국가에서 피지배 계층으로 살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개인의 독립한 인격체로 취급받는 게 아니고 국가와 사회의 부품으로 취급받는 거예요. 너무 싫은 거지. 그래서 넘어와서 여기 만들었으니까 여기는 국가가 중요하다, 개인이 중요하다. 개인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비교 경찰할 때 내가 미국 경찰 설명하면 항상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연방 경찰이 무조건 늦게 등장하잖아요. 원래 도시 경찰, 주 경찰 이렇게 나오는데 연방 경찰이 제일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등장한다고. 왜냐하면 각 주가 독립된 국가로서의 권능을 가지는데 여기랑 여기랑 무역처럼 이렇게 국가 간의 무역처럼 물건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화폐도 다르고 길이 도량형, 무게 재는 기준이 다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 모두를 관할할 수 있는 연방경찰이 등장하게 되는데 미국은 연방경찰이 등장을 굉장히 끝까지 막았다고요. 왜? 연방경찰이 등장하면 국가 전체를 통치하게 되니까 자신들이 왔던 대륙법계와 똑같은 일이 벌어질까 봐.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돼 있어? 연방경찰, 주경찰, 도시경찰 서로 간섭 안 한다고요. 완전히 독립된 기관이야. 그리고 연방경찰은 도시경찰과 주경찰이 하는 일 안 합니다. 뭐만 해? 주간 거래라든가 국가 전체에 관련된 법제만 관리하는 거지 나머지는 관리 안 한다고. 비용자 설명할 때 잘 들어. 나중에 설명하면 잘 안 들을 거잖아. 잘 안 들을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중간중간에 내가 그래서 지금 작전 쓰는 거야. 비용자 딱 대놓고 딱 시작하면 오늘 결석 뭐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중간중간에 계속 던지는 거라고 지금. 오케이? 잘 들어놓으라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그럼 봐.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그래서 거기 보세요. 거기 경찰의 임무의 첫째 줄 봐. 대륙법계는 뭐만 중요해? 국가랑 사회만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가 목적이고 이거 넌덜머리 난다고 나도 사람인데 왜 부품으로 취급하냐고. 그래서 넘어왔으니까 여기는 뭘 중요시한다? 개인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의 보호에 중점을 두는 거죠. 그래서 우리 뒤쪽에 보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장하죠. 경찰관 직무집행법 몇 년도에 만들어졌지? 53년이죠. 내가 불신 검문이 있어서 1253 경직법 그랬잖아. 53년도에 경직법을 만드는데 경직법 1조 1항에 뭐라고 돼 있냐면 국민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 보호가 목적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왜냐하면 45년에서 48년까지가 뭐지? 미군 정기죠. 미군 정기가 끝나고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53년도에 만들었으니까 이때 만드는 법은 당연히 미국의 영향을 받았겠지. 그래서 1조 1항에 뭐라고 되냐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한다는 말도 들어있고 그 뒤에 보면 질서 유지도 들어있어요. 그럼 질서 유지는 대륙법계 개념이죠.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건 영미법계 개념이죠. 원래는 생명, 신체, 재산이란 말이 없었겠지. 됐어? 그런데 옛날 법들에는 없었겠지. 우리는 대륙법계 영향이니까. 그런데 경지법을 만들 때는 두 가지가 다 들어온 거라고. 그렇게 역사적으로 연결되는 거라고. 그래서 거기 거기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초점으로 하는 건 대륙법계. 영미법계는 개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 보호에 중점을 둔단 말이야. 그리고 대륙법계는 아까 봤던 것처럼 경찰 개념이 무언가가 제외되고 있으니까 축소된 거고. 영미법계는 처음에는 인디언이랑 야생동물로부터만 나를 보호해주면 되는데 이제는 국가가 커지니까 다양한 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이 대응해야 된다. 그지? 그러면 경찰의 개념, 즉 경찰의 활동 범위는 확대된 거죠. 확대된 거. 축소와 확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잘 보세요. 이 부분도 역시나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국민에게 명령 강제한다. 공일국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가 대륙법계 경찰의 기본적인 개념이고 영미법계는 개념이 조금 다르죠. 영미법계는 공공 질서를 유지하고 공공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와
위해로부터 보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통치권이 아니라 자치권에 근거하는 거죠. 명령 강제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경찰의 목적이라고요. 됐죠? 그러면 이 둘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를 봅시다. 자, 영미법계는 공공질서도 유지해야 되고 범죄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도 경찰 본연의 임무예요. 그럼 경찰에 대해서 대응한다는 이야기는 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냐면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고, 수사가 아까 무슨 경찰이라 그랬냐면 사법경찰이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러면 경찰 개념 자체에 사법경찰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맞아? 그런데 대륙법계는 어디를 읽어봐도 수사에 관한 이야기가 없어요. 사법에 관한 이야기가. 왜 없느냐? 여기 빠졌잖아요. 내가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지? 경찰 개념을 이야기할 때, 지금 우리가 경찰 개념을 이야기할 때는 사회 목적적 행정을 전제로 한다 그랬죠. 국가 목적적 행정이 이때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을 정의할 때는 어디를 읽어봐도 범죄와 관련된 이야기가 없다고요.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영미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은 경찰이란 이렇게 꾸러미가 있을 때 이 꾸러미를 열어보면 두 가지 공이 들어있다. 색깔도 같고 크기도 똑같은 공이 두 개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질서유지고, 질서유지라는 공이 하나 들어있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법경찰도 원래 경찰 본연의 임무고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공의 색깔도 똑같고 크기도 똑같죠. 그러면 이 꾸러미를 열어봤을 때 이 공과 이 공은 구별이 안 된다고요. 원래 경찰 본연의 임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미법계는 뭐라 그래?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구분하지 않는다고요. 원래 본연의 임무라고. 그런데 대륙법계는 이야기가 다르죠. 대륙법계는 경찰이란 꾸러미를 열어보면 예전에는 뭐가 되게 많았는데 빠지고 축소되는 과정을 거쳐서 맨 마지막에 남은 건 저거 소극적 질서유지밖에 없어요. 다 빠져버리고. 그러면 지금 현대경찰의 개념,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에서 꾸러미를 열어보면 질서유지라는 노란색 공 하나만 남아있죠. 요렇게. 맞아? 나머지는 다 빠져버렸다니까. 교행정도 진작에 빠졌고, 국가목적 행정 중에 제군 외사도 빠져버렸죠. 제군 외사 다 경찰국가 시대에 원래 경찰의 개념에 있었지만 빠져버렸다고. 이렇게. 근데 지금 우리 경찰은 수사를 한다 안 한다? 하죠. 그러니까 원래 경찰의 본연의 임무는 아닌데 여러 가지 역사적 과정이라든가 제도적 상황에 따라서 결국 이 사법경찰이 경찰의 개념에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거라고요. 맞지? 그러면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경찰 개념, 경찰이란 꾸러미를 열어보면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원래 본연의 임무였던 질서유지 노란 공 하나 있고, 빠졌다가 다시 들어온 사법경찰도 들어있잖아요. 색깔이 다르죠? 출신이 다르잖아. 쉽게 말하면 구별되는 거죠. 이해됐어? 그러면 요렇게 사법경찰이 경찰의 개념에 들어온 건 대륙법계 영향이다, 영미법계 영향이다. 영미법계 영향이죠. 원래 대륙법계는 요게 들어오면 안 되지. 그런데 영미법계를 쳐다보니까 경찰이 사법 기능까지 수행하는 게 더 효과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져와서 도로 넣은 거란 말이야. 그럼 무슨 법계 영향? 영미법계 영향이에요. 시험에 뭐라고 나올까? 대륙법계 영향이라고 나오겠죠. 영미법계 영향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거라고요. 이해됐죠? 그래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구분하는 거는 색깔이 다른 대륙법계. 원래부터 본연의 임무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기 때문에 색깔이 똑같고 크기도 똑같은 영미법계는 둘을 구별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그래서 거기 보시면 경찰의 임무의 첫째 줄, 두 번째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별표하세요. 대륙법계는 범죄 수사를 경찰의 당연한 임무로 보지 않는다. 왜? 빠졌으니까. 그런데 영미법계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기 때문에 범죄 수사를 경찰의 당연한 임무로 본다고.
그래서 대륙법계 내려가 보시면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행정경찰 앞에는 광이란 말이 생략된 겁니다. 질서 유지 말하는 거고 사법경찰은 수사잖아요. 그죠? 둘을 구분하는 것은 대륙법계, 구분하지 않는 것은 영미법계. 영미법계 아래쪽에 영미법계 맨 마지막에 밑에 세 번째 줄 영미법계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수사가 경찰의 임무로 규정되어 있다. 영미법계 영향 밑에다가 대륙법계 X라고 적어두세요. 시험은 그렇게 나오겠죠. 됐니? 오케이, 잠깐 쉬었다 합시다. 공무원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